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김대식 박사님께서 의료 교수님들에 대한 논평을 역시 한 10분 정도로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개가 된 김대식이라고 하고 개신교의 그 탁월한 신학자인 이정배 교수님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고 또 토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를 잊지 않고 그 토론자로서 초청해 주시고 하신 우리 강남수 대표님 그리고 여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10분 안에 그 토론문을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인데요. 종교적 사회와 전례력에 의한 먹거리에 탁월히 권력하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 토론문의 제목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먹거리의 허구성에 대한 각성과 약한 변화들이 시작된 것은 포스트모던 사회로 접어드는 현상 가운데 그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계급의 상징이나 수단이 된 것도 몸에 대한 감성적 변화의 인식 때문입니다. 먹음에 대한 문제가 이성이 아니라 감성, 즉 무엇을 맛있게 먹을 것인가의 아비투스나 계층의 기호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맛이 반드시 몸에 좋은 음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맛이 좋다는 것은 건강의 배려와 관계없이 팔기 좋은 음식을 일컫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의 감성적 구조 속에서 볼 때 이정배 교수님께서는 세계관이 변하면 교회도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먹거리의 문제는 이분법적 사유가 종교 안에 침투하는 결과임을 적시됩니다. 발표자는 구약성서의 율목시대의 음식 규정이 인간과 자연에 공존하기 위한 생태적 규정이었음을 간파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신약시대의 도시화와 이분법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음식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24절기의 전례력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기 문화는 밖과 양의 분리, 일과 놀이의 단절,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두세 줄 내려가겠습니다. 교회의 예배력 속에 이처럼 절기 문화가 지닌 먹거리, 일, 그리고 축제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지금처럼 건조하지 않고 한층 더 생태적이며 공동체적이고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와 더불어 그가 제시하는 심신 이원론과 생체 일자론을 근거로 한 상생 상극의 틀은 상당히 흥미롭고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선조들이 자연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나아가 발표자에 의하면 24절기는 단순히 우리의 먹거리와 몸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례력을 통해서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음식 문화 역시 종교의 전례력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구의 전례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종교 문화는 몸과 자연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토착화된 생태적 전례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두 줄 내려갑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먹거리의 생산자인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의 흐름 안에 인간이 있어야 하고 노동과 쉼의 조화를 이루면서 제철 음식을 통한 우주의 에너지를 통해 살아갈 때에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발표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도시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의 흐름, 즉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는 24절기의 문화를 통해서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도시 공간 자체도 이미 하나의 권력이고 장치라는 미셸 포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도시는 이미 계급 구조의 한 현상이고 또 한 축에서는 가뭄과 흉제 그리고 규율을 통한 장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라는 곳은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을 양산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먹거리의 계급화는 도시 안에서도 철저하게 이분화되어 권력을 가진 계층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된 정보를 통해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에서는 몸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수치의 건강과는 상관없는 먹거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하층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가 먹거리 문화와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교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종교 스스로 먹거리 양극화 혹은 먹거리의 계급화가 발생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탈권 역할을 지향할 수 있는가? 이처럼 도시 혹은 도시 속에 있는 종교가 이미 권력화가 된 먹거리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에게 좀 더 솔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의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24절기를 통해서 전열 역할을 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는 있습니다만 좀 건너뛰어서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연의 흐름, 즉 제철 음식을 먹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먹거리를 자연의 순리에 맡기지 않는다면 먹거리는 인간을 배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새로운 음식 규정, 음식 의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발표자가 역사하고 있는 24절기를 토대로 한 전례역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욕망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매주일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공동 식사에서의 먹거리 소비는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 사건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먹거리의 신앙적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그 사건이 의미의 연속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먹거리의 새로운 의례화는 곧 먹거리 문제, 몸과 자연의 문제, 환경 문제의 교차를 해결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종교가 그 지역의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종교 공동체가 도시의 생태적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전례력에 따른 생태적 의례화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한 녹색 종교는 회색 도시의 클리닉, 도시 교회 및 종교의 정오나 도시의 어메니티를 돕는 영성적 기능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표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착화적 예배, 즉 24절기가 현실적으로 전례력화가 된다면 먹거리에 대한 신앙의 의식화와 의식의 변혁은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중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장 중심주의 사모 혹은 목회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 종교가 먹거리의 변화를 위해서 과연 생태 중심주의의 전례력을 구사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기도 하고, 사목자는 우리 농산물, 제철 음식, 먹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목을 하는 것, 그 사목에 있어서 매우 그것을 이제 지역적인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많은 경향이 지배되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한 실천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종교 혹은 교회의 생태 전례화가 먹거리 권력화에 맞서 어떤 기회를 할 수 있으며 범종교적 차원의 토착 가능성과 방법이 있다면 종래의 전례력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례력하고 상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문을 통하여 필자로 하여금 24절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것의 접목인 생태 전례력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발표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문을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지금 질문해 주신 김대식 박사님은 신학, 철학 두 분야에 다 학위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해주시면서 종교학, 신학, 철학에 관한 해박한 입장을 가지고 이정배 교수님에 대한 과연 종교라는 것이 도시 속에 있으면서 계급화되고 권력화된 도시 문화를 향유하는 마당에 이 정말 토착적 그 먹거리 문화를 이루는 데 공헌할 수 있겠냐 하는 좀 비판적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봉 스님께서 불교적 시각에서 이정배 교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닌가, 개념적 개념의 문제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또 이정배 교수님 오늘 발제자께서 기독교의 그 먹거리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에 제한되지 않고 관점과 세계관의 문제를 다루고 계셔서 5번에 걸친 종합 포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적절했다는 느낌이 아무튼 사회자로서 듭니다. 오늘 두 분 논평에 대해서 이정배 교수님 일단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시기